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물소리 개짖는 소리 연구소 김도균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이제 시사적인 문제 말고 인생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이제 다들 열심히 살고 노력하지만 주위에 보면은 고통 속에 살다가 가는 그러한 사람이 많습니다. 행복했던 시간은 짧고 고통은 길다 이런 거 있지만 그런 걸 떠나서 참 여러 가지 사유로 힘들게 인생을 사는 사람이 많죠. 우선 이제 한날 먹고 사는 문제, 돈 버는 문제를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돈을 어느 정도는 벌어야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 생활을 하지요. 그런데 이 돈을 벌려고 하면서 이 돈을 잘 벌 수 없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게 경쟁이 심해서 그렇다 하면은 또 이해는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르는 그러한 경우도 많이 있죠. 시대착오적인 일을 하는 거, 지금 세상이 다 변하는데 구시대적인 일을 하는 거, 그러한 것들은 참 돈을 벌 수가 없다 이거죠. 어느 서울의 시장에 가면 얼마 전까지, 최근에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은, 옛날에 이제 속옷에 하던 고무줄 끼워서 이렇게 하던 속옷이 있었죠. 그런데 필요한 어떤 고무줄 이런 것들을 파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참 성실하게 매일 나와서 팔고 하는데 과연 저걸 팔아서 어떻게 얼마나 소득을 올리며 누가 과연 살 것인가 요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그 시골에 농사 짓는 것도 마찬가지죠. 쌀농사 직불금 이런 거 생기기 전에 그거 해가지고 이렇게 자식 공부를 시키고 또 유학을 보내고 대체에 그렇게 한다는 건 얼마나 힘이 드는 일이겠습니까? 자본의 회전율도 1년에 한 번 수확을 하는 거고, 크게 이제 큰 규모로 한다면은 그것은 다른 문제겠지만 조금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자식을 키우고 한다는 것은 또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렇고, 어떤 시대의 변화가 있는데 그러한 시대의 변화를 너무 쫓아가지 못하고 쫓아갈 수 없는 그런 형편도 있겠지만 최대한도로 그러한 변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 변화를 위한 노력을 안 하는 것은 못하기도 하지만 또 두려운 거죠. 그런 것을 하려면 두렵습니다. 잘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익숙한 것을 떠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익숙한 고향을 떠나고 집을 떠나고 그 지역 사회를 떠나고 하던 일을 안 하고 새로운 일을 벌인다는 것은 위험성이 크고 기약이 없는 것인데 그런저런 사유로 이제 새로운 일에 종사하지 못하고 시대착오적인 구태연한 걸 하다가 이제 고통의 길로 빠지는 경우가 많죠. 돈을 벌려는 의도가 아니고 그냥 이게 좋다고 한다면, 그런 식의 삶이 좋다고 한다면 다른 문제겠습니다. 인생관의 문제고, 산에서 이제 나 혼자 산다 이런 식으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죠. 뭐 식구들을 별 문제지만 본인 자신은 이제 괜찮은 건데, 그런 일을 하면서 돈 벌려고 그런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거는 많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실제로 이제 돈 벌려고 하는데 너무나 뭐 21세기의 신석기 시대 일을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죠. 돈의 흐름을 파악하고 그런 것들을 찾아야 되는 것인데, 찾기가 물론 쉽지는 않지만 찾으려고 애쓰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돈 벌기가 쉽다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찾으면 잘 된다, 꼭 잘 된다 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잘 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노력을 안 하고 그냥 두려워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인생이 힘들다 이거죠. 그런 것들은 일찌감치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경제 마인드를 키워야 되는데, 주위에서 키워줄 사람이 없으면 과연 누가 키우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겠습니다. 본인 스스로 이제 상황을 인식하고 타개하려는 노력을 한다면은 이제 많이 나아질 수는 있겠고, 오히려 이제 그런 어려운 여건이 본인에게는 하나의 어떤 담금질, 채찍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 버는 기술을 너무 연구를 안 한다. 이것이 하나의 큰 인생의 고통의 문제. 뭐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돈이 없으면 여러 가지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죠. 자식 공부시키는 것도 제약이 많고, 자식을 유학 보내는 것도 제약이 많고, 여러 가지 그때 때에 따라서 해줘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같은 것을 못 해준다면 나중에 돈이 있어도 소용이 없고 의미가 없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것을 못한다. 그래서 돈을 벌려고 한다면 돈 버는 기술을 연구해야 한다. 시대의 변화를 알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호사도 이제 한물간 그러한 직종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판사도 마찬가지죠. 일종의 이제 AI라든가 통계적으로 안 그러면 이렇게 다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사람이 평가를 하니까 이제 뭐 편파적이다, 전관예우다, 뭐 편향적이, 좌편향, 우편향적이다 이런 비판이 많지만, 형사사건에 양형인자를 넣어서 나온다면은 충분히 AI라든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저 자신도 이제 변신을 위해서 늘 애는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기술을 연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연구를 안 하는 것은 인생에 대해서 무책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돈 버는 것을 너무 중시한다는 거죠. 이 자본주의 사회 온 천지가 돈하다 보니까 정치하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돈을 받고 돈벌이용으로 하는 사람도 일부 있죠. 모든 언론에서 돈 하다 보니까 돈이 단조라는 거죠. 그래서 남자들은 열심히 밖에 나가서 새벽부터 밤까지, 옛날에는 뭐 새벽까지 룸사롱에 다니면서 술 접대, 접대를 하고 이렇게 해서 가족을 위해서 돈만 벌어주면 좋다, 된다, 이런 마인드 역할을 다 한다, 가장으로서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뭐냐, 애들 클 때, 어릴 때
부모가 같이 놀아줘서 애들이 좋아할 때, 잘할 때 같이 함께 하지 못하면 인생이 같이 추억이 없는 것이고 기억이 없는 것이고 인생의 큰 어떤 한 비중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결국에는 가족이라는 것은 함께 한다는 것인데 함께 하지를 못한다면 가족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뜻만 가족이고 혈연만 혈액이지 함께 살고 함께 하지를 못한다면은 그 시간들의 의미가 많이 퇴색이 되는 것이다. 아무리 나중에 자식한테 돈을 많이 물려준다고 한들 그게 자식이 얼마나 감사하게 되겠으며 그것보다도 자식이 어릴 때 서너 살 때 초등학교 때 같이 놀아줬던 기억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기억에 많이 남아있는 거죠. 우리가 이혼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종 하잖아요. 그래서 양육권 때문에 이제 대부분 많이 싸우죠. 양육을 서로 하겠다는 경우가 많죠. 서로 안 하겠다는 경우도 가끔 있긴 있는데 대부분은 서로 하겠다고 이제 싸우는 실정입니다. 그 양육을 안 하는 비양육친은 이제 양육비를 뭘 50, 100 이렇게 줘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죠. 참 애하고도 같이 지내지 못하는데 양육비도 줘야 된다. 이래서 이제 불만이 더 커지는 거죠. 애를 물론 볼 수는 있죠. 면접 교섭권이라 해서. 그런데 같이 살지는 않아요. 같이 살지는 않은데 돈은 내가 대준다. 아주 웃기는 그러한 결과죠. 어떻게 생각하면 좀 웃기잖아요. 애는 내가 자주 보지도 못하는데 그 비용은 내가 된다. 어떻게 생각하면 키우는 사람이 비용을 대고 안 키우는 사람은 비용을 안 대야 될 것 같기도 하잖아요. 키우는 사람은 네가 키우면서 그런 같이 지내는 기회를 가지잖아. 안 키우는 사람은 같이 못 보는 거죠. 면접 교섭권을 해서 보는 한 달에 한 달에 몇 번 보는 거 그걸로 커버 상세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안 키우는 사람이 돈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는 있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저쪽에서 키우고 돈도 내가 되고 나는 애들 잘 보도 못하는데 돈은 내가 되고 결국엔 나는 안 키우는 나는 자식들의 기억 속에서도 희미해져가는 존재다. 이렇게 되면 참 인생이 비극적이죠. 내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뭐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느냐? 아침에 출근하고 낮에 힘들어가면서 상사의 쫑크를 먹어가면서 일을 하고 밤에도 뭐 접대라든가 술 마시고 원치 않는 술자리 이런 걸 하면서도 일을 해서 돈을 벌어주면 보내주고 뭐 잘 쓰게 하겠다마는 과연 그 고마움을 알까? 그런 거죠. 결국엔 나는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버는지를 모른다 이거죠. 그것보다는 돈을 적게 벌거나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안 벌어도 애들한테는 같이 어릴 때는 좀 같이 놀아줘야 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같이 논 기억은 돈 준 기억보다 오래 진하게 남아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결국에는 돈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거죠. 그것은 돈으로 대체할 수 없는 그러한 시간과 때들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이제 뭐 애들 다 컸는데 내가 그 비용을 댔다고 한들 그 얼마나 알아주며 얼마나 부모 자식 간에 정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뭐 부모 자식 간에 그기 하지만 뭐 부모님도 같이 맛있는 거 사 먹고 같이 지내고 식사도 하고
이렇게 모시고 다니고 이런 것들이 남는 거지. 돈만 많이 모아놨다 이래서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튼 돈 버는 기술도 연구해야 되지만 돈을 버느라고 그때 아니면 할 수 없는 것들을 놓치면 세상에 그보다 더 어리석은 일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돈 벌 시간을 절약해서 지금 해야 될 자식한테, 부인한테, 부모님한테 지금 해줘야 될 일들을 속히 하는 것, 즐기면서 하는 것,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의 보람이고 인생을 알차게 시간들을 보내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인생의 어리석은 일들, 안 되는 일에 대해서 너무 오랫동안 미련을 끊지 못하는 거죠. 그것이 참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집념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노력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인내라는 것이 인생에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인생의 최대 기본적인 덕목은 바로 인내죠. 인내. 뭐가 됐든 인내, 끈기가 없으면 인생에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상당한 시간의 정신적인, 육체적인 노력을 투입해야 되고 그것을 투입하려면 끈기와 인내가 필요하다 이거죠. 온갖 것들을 다 이겨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끈기와 인내가 필요한데 쓸데없는 것, 안 되는 것에 너무 오래 미련을 두는 것은 스스로를 망하게 하는 것이다. 인생을 망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심지어는 남이 나에게 잘못했다 이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오래 원망을 가지는 것은 나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에게 잘못했던 것들, 나에게 잘못했던 사람들,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너무 오랫동안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원망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이 원망하는 마음이 나에게 침이 된다면, 나에게 번뇌를 계속 가져다 준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어리석은 일이지만 마음대로 안 된다 이렇게 반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생각하기 나름이고 눈 돌리면 피안인데 그러한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것이 마음대로 되지는 않죠. 미움을 벗어나기가 어렵다 이거죠.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한순간에 1초에 털어버릴 수 있는 게 또 미움이죠. 확 넘어서 버리면 없어져 버리는 거죠. 미워한다고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미워한다고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 스스로의 생각이 나를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쓸데없는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 그것은 또한 인생을 아주 어리석은 짓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움으로 인해서 주로 남녀가 부부지간의 미움이 되겠죠. 그런 미움으로 인해서 스스로를 망치는 것, 상대방이 나에게 너무 잘못했는데 이혼은 안 해주는 것, 그래서 너도 혼나봐라, 골탕 먹어봐라, 같이 망하자, 네가 잘 되는 꼴을 못 본다, 이러다가 나에게도 큰 피해를 가져오고 인생의 기회를 상실하고 서로의 눈을 찌르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이 있죠. 세월은 쇠도 녹인다.
이 쇠로 된 철문도 18년, 20년 되니까 밑에서 녹이 슬어서 흐물흐물해지면 너덜너덜해지더라 이거죠. 세월은 새도 녹인다. 이렇게 되는 것인데 오랫동안 미움을 가지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은 타당하지 못하고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빨리 돌이키는 것이 필요하다. 안 될 사람은 빨리 정리하는 게 좋다. 제가 이혼 사건도 많이 하고 있는데 안 될 사람하고 계속 미련을 둬서 60, 70이 되더라도 계속 이혼을 못하고 또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별거도 하면서 이혼은 못해요. 또 장부는 정리를 못하고 이렇게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있는 사람을 많이 종종 보고 결국에는 이제 이혼을 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도 종종 보고 있는데,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오랫동안 미련을 두는 것은 자기 자신을 망치는 것이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고 어리석은 일이다. 태초부터 그 사람을 하고 사귀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인데 안 되는 것에 너무 오랫동안 미련을 두면 안 된다 이거죠. 결국에는 뭐 스타일은 문제가 있겠지만 자기 자신한테 마음을 안 주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 오래 붙잡고 있는 것은 안 된다 이거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주위에 상담을 해보거나 주위의 견해를 한번 들어보는 거죠. 이렇게 이런 상태인데 되겠습니까? 이렇게 들어보고 그 전문가들의 견해를 좀 따르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 또 쓸데없는 집착을 오랫동안 가지는 것, 이게 또 세상의 바보짓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새 이제 나이가 이제 연세가 이제 장수 시대가 돼서 80대 이제 사시는 분들은 많고 90 넘어가시는 분들도 많고 많은 건 아니지만 꽤 있고 100살 넘어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퇴직 후에 재산 문제가 되겠죠. 그 만날 이제 어디 이 유튜브나 나올 때 이제 재산을 자식한테 미리 다 이렇게 물려줘 버리고 용돈 타 쓰는 건 어리석은 노인이라고 나오잖아요. 저는 뭐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재산을 있다면은 자식에게 물려줄 재산이 있다면은 그것을 이제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올바른 정신으로 가지고 판처분할 수 없는 그런 때까지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은 타당하지가 못하고 바보짓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산을 자기 자신이 죽을 때까지 어떻게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다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80 넘어가고 85세 넘어가고 이렇게 되면 정신이 온전하지 않을 때도 많고 한데, 그것을 이제 그때까지 처분을 하지 않고 대부분 본인이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이 처리하기가 곤란하고 그 기간이 길어지면 아주 또 힘들어지게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정신이 좀 온전할 때 자기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력과 기억력을 가지고 있을 때 자기 자신이 쓸 돈 이외에는 어떻게 처분하겠다, 어떻게 분배를 하겠다, 자식들 간에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물려주든지, 이제는 뭐
사인 정렬을 하든지 유정을 하든지 안 그러면 미리 물려주든지 뭐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 그냥 전부 이제 미리 물려주면은 미리 물려주고 용돈 탔으면 바보짓이다 이런 말만 듣고 정신이 없는데도 다 들고 있는 것은 또한 바보짓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적당한 때 75세 뭐 안팎으로 해서 처분을 해주는 것이 대부분, 용돈 탓을하는 건 절대 아니고 자기가 이렇게 뭐 쓸 수 있는 부분은 뭐 신탁을 하든 뭘 하든 이렇게 해놓고 나머지 부분은 정신이 없을 때를 대비해서 처분을 해두는 것이, 처리를 해두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냥 정신 없을 때까지 끝까지 콱 들고 있다가 한순간에 콱 가버리는 것,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신이 있을 때 재산의 처분에 관해서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거를 못하면 또 바보짓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생에는 뭐 잘하는 게 쉽지 않지만 바보짓을 안 해야 된다. 바보짓을 안 해야 된다 이거죠. 젊을 때 노력하고 트라이하고 도전하는 것이 어찌 잘못됐고 바보짓을 하겠습니까?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니고 방향이 잘못된 게 있겠죠. 안 되는 것을 안 되는 줄 모르고 무리하게 집착하는 게 그게 바로 바보짓이죠. 그리고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을 컨트롤하려고 붙들고 있는 그게 바보짓이죠. 어리석은 일이거든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은 남에게 넘겨줘야 된다 이렇게 되고, 이러한 바보짓만 좀 안 하게 된다면 인생이 좀 해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몇 가지 인생의 바보짓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 다음 기회에 또 한번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상 물소리 개짖는 소리 연구소 김도균이었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